부모님 다 계십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가업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넉넉한 편입니다. 사업이 튼튼하게 자리 잡힌 상태이고 자세하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가업이 좀 힘든 일입니다. 남자들이 주로 하는, 여자가 못할 건 아닌데 금방 지쳐요. 그래서 우리 집도 오빠에게 넘겨줄 의향이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저희 엄만 순둥이 그 자체이십니다. 완전 천상 여자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빤 능글맞은 여우예요. 살랑살랑 말도 잘하고 애교도 있어요. 하지만 덩치가 있어서 어울리진 않아요. 시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저희 친정 오빠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는 남성적인 성향만 가지고 계시는데 엄마에게도 오빠에게도 안 주는 따뜻한 사랑을 나에게만 주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곰님, 진짜 순하고 시키면 말 잘 듣고 순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댁은 평범하게 살고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리고 남편보단 4살 어려요. 시아버지는 나를 아주 예뻐라 하시고 생각이 올곧으신 분이시고요.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원흉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이제부터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미안한 감정이 많으십니다. 사실 저를 낳지 않으려고 하셨다 해요. 오빠를 낳고 둘째 계획이 없으셨고 정관 수술을 하셨다 하시더군요. 가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있고 엄마가 몸이 약하셔서 둘째는 생각도 안 해보셨대요. 그런데 엄마가 임신을 하시니 아빠는 바람이 났나라고 의심하셨답니다. 급기야 아이를 지우자고 하셨고 우리 엄마 눈물 마를 날이 없으셨대요. 그러면서 나를 꼭 낳겠다고, 절대 바람피지 않았다고, 낳아서 유전자 검사 해보자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 낳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엄마랑 진짜 단 한마디도 안 하셨다 하더군요. 그런데 아빠의 친딸이 맞았고 수술한 게 풀린 거라고 병원에서 얘기했대요. 아빠는 그날로 충격받고 성격이 변하셨대요. 엄마에게 사랑스런 남편까진 아니어도 잘 해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철 없을 때 나도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지. 나도 우리 집 회사 공부하고 싶은데 라고 말한 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 계시고 소중한 생명 지우자고 한 자신을 용서 못하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명품을 하나씩 사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 대학 가자마자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는 아빠가 우셨어요. 술 드시고 오셔서 어린 딸을 밖에서 외로이 지내게 할 수 없다 하시며 자기가 잘할 테니 곁에 있어달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해 생일 때 제 명의로 집을 사주시고 매년 생일마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가구들도 메워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신혼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누이와 벽을 쌓기 시작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남자처럼 걸걸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못할 말 외엔 부당하다 생각하는 것 절대 지나칠 수 없고 말을 해야 하고 싸워도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하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이런 성격을 시니컬하다 말해주더군요. 아, 고맙네요. 그런데 신우는 배가 아팠는지 사사건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처음에 신혼집도 강남 58평 우리 아빠가 사주신 집이고 가구들도 리폼한 것도 있고 아주 잘 꾸며져 있으니 처음에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들어눕더라고요. 처음엔 달래고 어르고 했지만 들어 처먹을 생각을 안 하더군요. 결국 전 시누이고 독한 말 할 수 없다 생각해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말, 애가 그런 집 처음 봐서 그런 거다. 며칠 지내면 진료하고 들어올 거다. 봐줘라 하시더군요. 하지만 절대 용납 못하지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누이에게 못 베어먹은 것처럼 굴지 마라 하시며 절대 안 된다. 네가 한 푼이라도 도와준 것이 있다면 보내주마. 하지만 아닐 경우 절대 안 된다 하셨어요. 남편은 집도 혼수도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집이 있고 혼수도 채워져 있는데 더할 게 없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누이는 나에게 모든 것을 바랬어요. 이번 연도에 유명 브랜드에서 해외 출장 가신 아빠가 고가의 가방을 또 사오셨어요. 허나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아두고 바라보고 가끔 메고 다니는 게 좋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누이 근처 운동 갔다가 오빠 얼굴 보겠다며 집에 왔어요. 내 드레스룸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옷도 몇 벌 입어봤더군요. 허락 따윈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마침 몸이 아파 이틀 동안 죽만 먹고 누워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프리랜서입니다. 신우이가 급하게 인사하고 나간다길래 배웅해 주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남편이 데려다 준다 했는데도 한사코 거부하고 혼자 사라졌다 하더군요. 의아했지만 다시 누웠는데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뭔가 저지르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데는 들어간 데가 없었는데 드레스룸이 열려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색상과 브랜드별 그리고 비슷한 코디끼리 나열을 해두는데 들어가 보니 그게 잘 안 되어 있더군요.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구겨진 채 걸려 있었어요. 입어보고 들어봤으면 정리라도 하던가 싶던 찰나 가방이 2개나, 1개도 아니고 2개나 없어졌습니다. 자리가 비더라고요. 가방 하나씩 모을 때마다 수납장을 바꿨었거든요. 가방 진열하려고. 아빠가 매년 가방만 사주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나 옷을 선물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선물 받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이 한 해를 시작하라는 뜻으로 연초마다 사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2칸이 비더라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은 안 받다가 그다음부터 전화를 넘겨버리더군요. 차라리 빌려달라고 하던가 아님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랬다 사과라도 하던가. 회피하려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선 그날은 씩씩거리며 자고 다음날 아침부터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신우이는 없었어요. 무작정 신우이 방을 뒤지긴 그러니까 화장품을 사갔습니다. 어머니께 내 거 사다가 신우이 것도 샀다고 내가 방에 두고 오겠다 했지요. 어머니가 깍두기 묻히고 계셔서 알겠다 하시더군요. 방에 들어가 보니 가방 하나가 용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아마 숨기려고 그랬나 보더군요. 그리고 1개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이 아마 들고 나간 듯 했습니다. 일부러 아버님 일찍 오시라고 전화를 넣었어요. 이런 손버릇은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일이 크게 되던 남의 물건 손 함부로 대는 거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오시고 신우이도 들어오고 신우이 들어오자마자 내 신발을 봤는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열어주셨습니다. 안에서 엉엉 울고 있더군요. 자기가 그러려던 게 아니고 너무 이뻐서 보다가 근데 언니는 자고 있고 깨우려 했는데 부탁하려고 깨우려니 미안했다 하대요. 근데 전화는 왜 피하냐 하니까 배터리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대박이었어요. 자기가 왜 우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른다 했더니 이런 가방 하나로 자기 비참하게 만드는 아빠 때문이라 합니다. 이런 거 하나 안 사줘서 나를 갖고 싶고 훔치게 만든 아빠 탓이라고 하더군요. 열이 너무너무 받더라고요. 사는 형편에 따라 사고 싶고 누리는 것들이 틀린 건 당연한데 철없이 시아버지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한참을 저와 둘이 얘기했어요. 정말 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남의 물건 가져간 것도 정말 큰 잘못이지만 어찌 아빠 마음에 대 못을 박아요? 자기 잘못을 아빠 탓하면서 다 큰 성인이 그래도 돼요? 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울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일단 가방을 돌려받고 일단락 되었어요.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진짜 철이 없어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겨줬습니다. 그런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나에게 술 한잔 하자시며 욕받다 하시며 고기를 구워주시더라고요. 눈가가 촉촉하신 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6월인데 이번 생일 때 아빠가 출장 가셔서 곁에 안 계셨어요. 미안한 마음에 차를 바꿔주셨어요. 좀 비싼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차. 너무 감사했죠. 전에 타던 차를 중고로 팔고 남은 돈을 아빠에게 드렸습니다. 그래도 차값의 반도 안 되지만요. 그걸 또 신우이가 알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같이 타려고 키를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남편은 차키를 따로 들고 다니는데 나갈 일이 거의 없고 한두 번 나가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애용하는 편이고요. 다음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어딜 가고 없고 밖에 차도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 차 없이 출근을 못하거든요. 안 받더라고요. 결국 오빠를 불러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차가 버젓이 있더군요. 뭐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하니 안 받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고요. 좀 이상해서 차 불박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삭제되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열이 확 받더라고요. 나를 놀리는 건가 싶고. 그러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했었네. 거리처에 잠깐 와서 얘기한다는 게 길어졌어. 일이 좀 꼬이고
잘못돼가지고 오늘 좀 늦을 것 같네 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끊으려던 순간, 아니 집에 오지도 않은 남편이 차를 끌고 갔으면 지금 없어야 하는데 내 눈앞에 있는 차는 뭐지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오늘 차 탄 적 있어? 했더니 없다 하더라고요. 차 키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 같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촉이 왔어요. 이건 신우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 키를 어떻게 신우이가 손에 쥐었을까? 차를 선물 받고 시댁에 밥 먹으러 가서 남편에게 키를 주며 넣으라 했어요. 키홀더에 안 들어가서 주머니에 넣고 외투를 벗고 밥을 먹었죠. 그리고 신우이는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 사이 주머니를 뒤진 겁니다. 남편은 그날 받은 거라 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거고 신우이에게 카톡을 넣었어요. 얘는 그때 그렇게 말해줬는데 알아들어 처먹을 애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신고하겠다고 불박을 어렵게 복구했는데 신우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고 뻥을 쳤네요. 득달같이 전화와서 나를 만나자고 하더군요. 만나는 장소에 오빠를 데려갔어요. 친오빠. 셋이 만나서 전 경찰에 신고하겠다. 절도이고 금액도 크고 돌려놨지만 키를 훔친 건 맞고 만나고 있을 때도 키는 신우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두 눈 똑바로 뜨고 한다는 말이 그 차는 우리 오빠 차이기도 해요. 난 언니 말고 오빠한테 빌린 거예요. 하더군요. 그리고 얘기 도중 시어머니가 왔어요. 신우가 불렀는지 전 오시는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 하는 말이 지금 너 내 딸 협박하려고 오빠 부른 거냐? 신고해라. 차 잠깐 타본 거 가지고 이렇게 소란 부리면서 네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나 너 협박죄로 신고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 오빠 뺨을 쳤네요. 아니 왜 우리 오빠 뺨을? 순간 저도 열이 받아 똑같이 신우의 뺨을 쳤어요. 정말 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나에게 물을 뿌리려 하자 오빠가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딜 만지냐며 소리소리 치셨어요. 우리 오빠 열받아서 큰소리 좀 내더군요. 그 몸집에 큰소리 좀 내면 무섭거든요. 신우이 놀라서 토끼는 대더니 울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시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책임을 신우이에게 떠넘기겠다고 차분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 싹싹 빌고 시어머니가 기름값 주시대요. 받아서 오빠 줬습니다. 안 받으려 했는데 괘씸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여차저차 상황이 종결되고 계속해서 사과 메시지 오고 웃긴 건 남편은 이 사건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 일주일 전 아빠 친구분이 브랜드 가게를 여셨어요. 거기서 오빠, 나, 남편, 신우이 것까지 정장과 옷을 2벌씩 사주셨어요. 근데 신우이 좋아 죽더니 내 옷도 가져갔더라고요. 정장 말고 2번째 옷. 진짜 열이 확 받다 못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따라가 신우이 앞에서 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열을 받았고 너는 이런 옷 받을 자격 없다고 가져간 내 옷도 같이 찢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마주치지도 말고 니네 오빠 보고 싶으면 니네 집으로 불러라. 너 때문에 네 부모님은 며느리를 잃으신 거라 막말하고 왔어요. 욕도 좀 했고요. 여기서 마무리되면 신우이가 아니죠. 신우이가 시어머니께 말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우리 아빠에게 전화해 제 욕을 하셨답니다. 아빠가 화가 나서 애들 이혼 절차 밟고 아들 오늘부로 내 딸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대요. 물론 남편에게 한 말 아니고 시어머니께. 시어머니 그 집이 왜 며느리 집이냐 둘의 집이지 하자 우리 아빠가 그럼 법적으로 하자 하셨대요. 그러자 그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시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시더군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 하시면서요. 신우이랑 얼굴 볼 일 없고 내 집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알겠다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 말해달라 했더니 그럼 신우이 대학원 다니는데 기숙사 들여보내고 신우이 있는 명절 같은 날에는 친정 먼저 다녀오고 신우이 가고 없는 날 시댁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명절 때는 시댁 안 가고 밖에서 약속 잡고 뵙자 했더니 알겠다 쩔쩔매시며 맘대로 하라 하시대요. 중간중간 과정이 많았는데 굵직굵직하게만 써봤어요. 시어머니 울고불고 하시면서 거의 무릎까지 꿇으셨고 영 끊고 살 마음까지 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그냥 욕하고 마음 시원해서 글 써봤습니다. 그냥 재밌게 읽고 이렇게 사는 여자도 있구나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사실 워낙 시어머니나 신우가 막장이다 보니 좀 저는 이제 코믹스럽게까지 느껴지거든요. 시트콤 같기도 하고. 할 말하고 무시하면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요. 근데 신우의 경우는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무개념과 도벽 때문에 그냥 단절하고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엄마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저한테 정말 비는 수준으로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한테 막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을 저도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들 되세요. 댓글: 신우이 미친 여자인 건 분명하네요. 시어머니랑 똑 닮아서 그런 미친 짓을 하나 봅니다. 둘 다 정말 희귀종이네요. 절대로 가만두지 말고 보고 살지 마세요. 근데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하며 확 웃으며 통쾌해가며 읽긴 했는데 이 박탈감은 뭐죠? 아, 내 신세.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